50살이 넘은 서울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. 요즘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. 제 나이 22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들처럼 그냥 자식 낳고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줄 알았지만 인생이 정말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. 연애 때만 해도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술이라고는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이 매일 만취가 돼서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죽으라고 고생해서 번 돈을 도박장에 갖다 박는 모습을 보고 몇 번이나 말렸지만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. 하루는 집에 술을 거하게 먹고 들어와서 제 목을 조르더니 돈 내놔, 돈 내놓으라고. 네가 그러고도 내 마누라야? 다른 마누라들 좀 봐.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오는데 너는 집구석에서 뭐 하는 거야? 나가서 당장 돈 벌어. 라면서 저를 자주 때리기도 했습니다. 그럴 때마다 저는 여보 정말 왜 그래? 당신 이런 사람 아니잖아. 당신 다시 일어설 수 있어. 제발 정신 좀 차려 여보. 나도 나가서 벌게. 술 마시는 것도 뭐라고 안 할게. 제발 도박에는 이제 손 떼자. 당신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. 라고 남편을 붙잡고 몇 번이나 말렸지만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손가락이 잘릴 때까지도 도박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.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게 됐고 남편은 합의 이혼이 아니면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는 말에 결국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그 사람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. 그때 제 나이 고작 24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저를 받아준 식당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.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이 손발이 꽁꽁 얼 것처럼 추운 겨울이었는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 혹시 사람 안 구하시나요? 돈 안 주셔도 되고요. 방 한 칸만 내어주시고 먹고 자는 것만 도와주세요. 그러면 진짜 열심히 일할게요. 부탁드립니다.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시다가 식당 안에 작은 단칸방이 있는데 거기도 괜찮아? 보일러도 안 들어와서 추울 텐데 거기라도 괜찮으면 들어오고 라는 말을 해준 사장님 덕에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 6개월은 정말 돈 한 푼 안 받고 시키는 일은 죽어라고 했습니다. 동네 작은 고깃집이었는데 숲 피우는 일부터 상을 차리고 치우는 일 그리고 가게 마감까지 온전히 제가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.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사장님이 난 진짜 너처럼 일 열심히 하는 애 처음 봤다. 어째 6개월 동안 돈 한 푼 달라는 소리를 안 해? 너 딴 데 가서도 그렇게 살면 진짜 못 써. 일 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지. 안 그래? 라면서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. 그 봉투 안에는 제가 6개월치 일했던 봉급이 들어있었습니다. 그렇게 큰 돈을 제 손으로 벌어본 게 처음이라 그런지 너무나 기뻐서 한동안은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제 방 잔팡 밑에 고이 모셔놓고 밤마다 그걸 보면서 흐뭇해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렇게 저는 그 가게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고 그 사이에 가게도 엄청 커져서 사장님 내외분들과 가족처럼 지낼 만큼 가까워졌습니다. 이미 홍기는 꽉 찼지만 한 번의 이혼을 경험하고 나니까 남자를 만나는 게 무섭더라고요. 그렇게 저는 마흔까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악착같이 돈 벌면서 혼자 살았습니다. 주변에서는 너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래? 지금이야 혼자 사는 게 좋지. 나중에 늙으면 얼마나 외로운 줄 알아? 독거노인이 별거야. 그냥 아무 남자나 만나서 붙잡고 결혼해.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결혼은 저에게 어려운 문제처럼 다가왔습니다. 솔직히 인생의 목표가 결혼도 아니었고 그냥 제 앞으로 된 작은 전셋집이나 하나 구해서 속 편하게 사는 게 제 목표라면 목표였습니다. 그렇게 제 나이 딱 40에 처음으로 제 앞으로 된 전셋집 하나를 마련할 수 있게 됐고 그날 밤 집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렇게 몇 안 되는 짐을 옮기는 이삿날이었습니다. 집주인 남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사 축하드려요. 여기 전에 살던 분이 집에서 오래 사셨어요. 잘 돼서 나가셨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. 라면서 덕담을 해주는데 별거 아닌데도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. 감사해요. 이전에 사시던 분도 집을 깨끗하게 쓰셔서 그런지 고칠 것도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건물이 참 깨끗하네요. 청소업체 쓰시나봐요. 생각보다 돈 많이 들 텐데 어디 업체 쓰세요? 제가 이 동네 청소업체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안 해본 건물이 없을 정도인데 이 건물은 처음이거든요.
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건물 제가 청소합니다. 업체에 맡기는 게 편하긴 한데 직접 청소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좀 불편하다거나 부족하다는 거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처리해주기도 하고요. 이래봬도 저 나름 기술자예요. 업체 없이도 5년 동안 장고장 같은 건 제가 다 직접 수리해줬어요. 혹시 사시다가 무슨 문제 생기면 저한테 바로 말씀하세요. 저 여기 바로 위에 사니까 밤이고 낮이고 편할 때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이 건물에 사는 분들 다 친절하고 좋아요.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니까 조만간 다 같이 인사나 한번 합시다. 라고 이야기하는데 보기만 해도 참 기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렇게 집주인 덕분에 건물 사람들과도 친해지게 됐고 가끔 술자리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됐습니다. 한 번은 술자리에서 왜 정미씨는 결혼을 안 해요? 라면서 주인집 남자가 묻더라고요.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우물쭈물 하는데 얘기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. 저랑 비슷한 또래라서 혹시 저처럼 결혼에 대한 상처가 있나 싶어서 동지애라도 느끼려고 물어봤는데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. 뭐 사실 저도 숨길 마음은 없는데 오히려 말하고 나면 이혼한 게 편하기도 하더라고요. 라면서 자신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겁니다. 그 말을 듣고 사실 저도 이혼했어요. 말하자면 너무 길지만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몇 년 안 살고 바로 이혼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혼자가 편하고 앞으로도 결혼 생각은 없어요. 그냥 지금처럼 혼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어요.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면서 갖고 있는 돈이나 안 까먹으면 다행 아닌가요? 라면서 웃었습니다. 그렇게 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집주인과 다른 세입자들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았고 가끔은 반찬도 나눠 먹고 시간이 되면 술자리도 가지다 보니까 친구 사이만큼이나 가까워졌습니다. 서로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정들은 알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 서로 대화가 잘 통해서 좋은 동네로 이사와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다고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. 하지만 그건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였나 봅니다. 그 집에서 1년 정도 살았을 무렵 차디찬 겨울날 저를 받아주셨던 사장님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. 잘 지냈어? 요즘 왜 이렇게 통 연락이 없어? 밥이라도 한번 먹게 좀 만나자. 아니면 내가 집 근처로 갈까? 라고 하시길래 이사한 집도 보여드리려고 저희 집으로 사장님 내외분을 초대했습니다. 그런데 저를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 우리가 식당을 오래 했잖아. 그래서 음식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랑 공동 창업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. 근데 딱 자기만 생각이 나더라고. 언제까지 남 밑에서 일할 거야? 대표 소리도 들어가지 않겠어? 자기 결혼도 안 할 거라면서.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. 그냥 나 믿고 같이 사업 한번 해보자. 라면서 저에게 사업 제안을 하더라고요. 처음에는 너무 큰 거액을 요구하시길래 사장님 제가 돈이 어딨어요. 진짜 전 재산 다 털어도 그 돈 못 구해요. 저도 해보고 싶은데 그만큼까지는 돈이 없어서 라고 대답도 못했더니 그럼 있는 것만 투자해. 그것만 하고 우선 나머지는 같이 일하면서 채워가면 되잖아. 걱정 말고 나 믿고 투자해도 돼. 라면서 저에게 제안을 하시는데 저를 도와주신 분이기도 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. 공장이 지어질 부지에 가서 땅 구경도 하고 사업 계획서까지 받고 나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.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공장을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. 몇 번이나 사장님께 연락을 했지만 언제부턴가는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집까지 찾아갔지만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이사까지 가버려서 도저히 행방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.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피해자가 많으니까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. 그렇게 시간을 흘러갔는데 그 사람들도 제 돈도 행방을 찾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. 안 쓰고 안 먹고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렇게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눈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. 어차피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이 살아온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죽어버려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게 매일 술을 마시고 해가 지면 자고 또 해가 뜨면 술만 마시는 나날들이 지속이 됐습니다. 결국 이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고 이사 때 썼던 노끈들을 엮어서 제 손과 목을 칭칭 감았습니다. 그런데 그때 정미씨 안에 있어요? 있으면 대답 좀 해봐요.
라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저는 그 목소리가 들릴수록 끈으로 제 목을 더 세게 감았고 숨이 조여올 때마다 컥컥 소리가 빠져나왔지만 두 눈을 꼭 감고 그 고통을 참아냈습니다. 그런데 그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떨어져 나갔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. 당신 미쳤어? 왜 이래? 정신 차려.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왜 죽으려고 하는 거야? 정신 차려. 제 목에 잠겨있던 노끈을 풀면서 제 뺨을 때리고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집주인 남자였습니다. 저는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질러대면서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 들어와? 왜 마음대로 들어와서 죽지도 못하게 하냐고? 당신이 뭔데? 네가 뭘 알아? 나처럼 사기 당해봤어? 돈을 잃어봤어? 네가 뭔데 나를 말리냐고? 라면서 그 사람을 향해 발길질을 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저를 끌어안으면서 진정해. 이제 괜찮아. 다 괜찮아질 거야.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거야?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죽어?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거야? 라면서 저를 위로해주더라고요. 그렇게 그 사람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고 나니까 그제야 정신이 드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돈이 많거나 부자도 아니고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대신 이 건물을 받은 거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는 겁니다. 혼자인 게 외롭기도 했지만 세입자들을 친구처럼 생각했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건물을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참 정도 많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 이런 좋은 사람이 아내와 이혼을 했을까 궁금했지만 아내의 이야기는 잘 하려고 하지 않길래 굳이 묻지는 않았죠. 그렇게 그 사람과 자주 시간을 갖게 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사람이 좋아지더라고요.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느낄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생각나고 이야기하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라는 걸 그 사람 덕분에 느끼게 됐습니다. 그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저를 밀어내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대놓고 당신도 내가 좋은 거 아니야?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나를 밀어내는 건데? 혹시 내가 죽을까봐 그래? 그때는 당신도 알겠지만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나 이제 그런 바보 같은 짓 안 해. 당신만 옆에 있어주면 나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나를 밀어내는 거야? 라면서 제 마음을 드러내는데 계속 저를 밀어내던 그 사람이 내가 무슨 일 있어도 계속 내 옆에 있어줄 자신 있어? 돈이 없어도 몸이 성치 않아도 늙고 병들어도 그런 거 아니면 더 이상 이러지 마. 나 2번 상처받고 싶지는 않아. 처음 아내랑 이혼하고 그 마음 정리하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렸어.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버티기가 힘들었어. 이혼남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시선도 힘들었고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.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더라고요. 그렇게 저는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사람 옆에 있겠다고 약속을 했고 제 결심을 들은 그 사람도 그제야 제 마음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. 그렇게 우리는 아랫집 윗집을 오가면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남자라는 이 사람이 연애한 지 1년이 지나도 도통 잠자리 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. 농담처럼 당신 진짜 남자 맞아? 어쩜 이렇게 속력이 없어? 나 정말 자존심 상하는데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겠어? 당신 혹시 기능을 못하는 건 아니지? 라고 농담처럼 물었더니 펄쩍 뛰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너무 멀쩡해. 멀쩡하다 못해서 정력이 흘러 넘친다.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좀 시간을 줘.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. 라면서 자꾸 미루더라고요. 결국 그날 밤 참고 참다가 그 남자가 자고 있는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. 그 사람은 정말 깜짝 놀랐는지 토끼 눈을 뜨고 쳐다보는데 제가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러내리니까 깜짝 놀라면서 제 옷을 입히려고 하더라고요. 당신 진짜 이럴 거야? 진짜 너무해. 우리가 청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건 하고 살아야지. 언제까지 이렇게 쫄쫄 굶길 건데?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던 그 남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. 그리고는 배트를 풀고 바지를 벗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자신의 하반신을 쳐다보는데 그 사람의 왼쪽 다리에 의족이 걸려있는 겁니다. 저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앉은 자리에서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 사람이 바지를 주섬주섬 올리더니 많이 놀랬지? 내가 일찍 말했어야 됐는데 미안해.
언제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야. 정말 미안해. 실망스럽다고 해도 괜찮아. 헤어지자고 해도 받아들일게.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. 라면서 눈물이 뚝뚝 흘리더라고요.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우적을 제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.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기계의 냉기가 느껴지더라고요. 가끔 다리를 절면서 걷는 모습을 보기도 해서 다리가 불편하다는 건 알았지만 의족까지 차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막상 로봇처럼 생긴 그 사람의 다리를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. 왜 말 안 했어?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. 이게 뭐라고 계속 숨기면서 살았어. 왜 그랬어? 당신 다리가 왜? 라면서 그 사람의 다리를 붙잡고 펑펑 울어버렸습니다. 눈물을 흘리는 제 앞에서 그 사람은 제 손을 잡으면서 나도 내가 평생 건강할 줄 알았는데 살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어. 그때 그 교통사고만 아니었어도 두 다리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이 다리 때문에 아내한테 이혼당하고 이 건물 위자료로 받은 거야. 장애인이 된 나를 감당할 수가 없다면서 그렇게 떠났어. 그 뒤로 그냥 정말 혼자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고가 난 게 고마워. 다리가 이렇게 돼버려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잖아. 라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라고요. 그렇게 한참 동안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.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그 사람과 바로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 생활을 한 지 벌써 15년이 넘어가네요. 비록 아이는 없지만 우리 두 사람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. 성치 않은 몸을 가진 사람이지만 다리 한쪽이 없다고 해서 사랑하는데 불편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오히려 저를 더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그 사람의 마음이 고마울 뿐입니다. 젊은 사람처럼 뜨거운 사랑은 아니지만 잔잔한 파도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두 사람을 응원해주셨습니다.